말도 많고 탈도 많던 TMX 확장 공사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TMX는 캐나다 서부 내륙인 알버타주 석유를 로키 산맥을 넘어 밴쿠버 해안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는 계획이 나온 뒤 12년이 지나 지난 5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기 지연으로 비용도 많이 증가해 340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도박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와 일본과 중국의 정유업자들도 밴쿠버 해안에 줄을 섰습니다. TMX 개통은 캐나다 석유 산업에 있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캐나다 석유 생산업체들은 내륙에서 생산한 석유를 팔 곳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처가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가을의 경우 알버타주 샌드오일 생산은 증가했지만 파이프라인 수송 능력은 제한되어 캐나다 원유인 WCS 가격이 미국산 원유 WTI보다 배럴당 무려 50달러 가까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알버타주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석유 생산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캐나다는 미국의 갑질에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은 상황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오는 원유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수입은 7월 12일까지의 주에 하루 평균 80만 7천 배럴 증가해 440만 배럴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새로 확장된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의 가동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제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밴쿠버 해안으로 보내니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 등에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TMX 확장이 완료된 뒤 LA 등 미국 서부 해안 도시들이 밴쿠버에서 원유들을 앞다투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버타주는 그야말로 살판이 났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원유 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서 밴쿠버 해안으로 원유를 보낼 수 있는 오래된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원유는 하루 30만 배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버타주는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철로를 이용해 원유를 밴쿠버로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TMX 확장 개통으로 무려 3배나 되는 하루 89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싼 값에 미국에 보내던 석유 가격을 제값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텍사스산 석유보다 배럴당 50달러나 싸게 판매되던 석유는 이제 17달러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텍사스 경질유와의 가격 격차가 배럴당 평균 17.3달러이지만 새로운 회계연도에는 16달러,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13.6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알버타산 원유와 미국 텍사스 원유의 가격 차이가 배럴당 1달러 줄어들 때마다 주정부 수입은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2015년부터 시작된 유가 폭락으로 재정 상태가 한때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생산량이 증가하고 미국으로 보내는 유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탄탄한 재정 흑자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TMX는 성사되지 못하고 유산될 뻔했습니다. 로키 산맥을 넘는 기존 파이프라인을 평행선으로 연결하는 TMX 확장 프로젝트가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제안된 것은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TMX 송유관 확장은 원유 수송 용량을 하루 30만 배럴에서 89만 배럴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의 시위, 이웃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방해 등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공기지연, 불확실성, 비용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호건 전주지사는 TMX 건설 저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알버타주 지사는 BC산 포도주와 과일 수입을 금지시키고 밴쿠버로 가는 원유 수송을 제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 2020년 원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초만 해도 캐나다 에너지 규제 당국이 TMX가 요청한 BC주 파이프라인 구간에 대한 변경 승인을 거부해 최종 구간 공사 완공을 불과 3km를 앞두고 공사가 다시 2년 더 늦어질 것이란 불길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애초 TMX를 계획하고 추진한 측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석유 관련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된 소송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는 포기 의사를 밝혀 캐나다 정부가 개입하여 TMC를 설립하고 사업을 47억 달러에 인수하여 계획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 인터뷰에서 TMC 최고 경영자 던 페럴은 이번 송유관 확장으로 향후 20년간 알버타에 약 400억 달러의 로열티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매년 3만 4천 명의 고용 효과와 1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곧 마무리된다는 기대감에서 지난 2월 알버타주의 원유 생산량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월 하루 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해 하루 395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샌드오일 생산 중심지인 알버타주 포트 맥머리의 보우먼 시장도 화색이 만연합니다. 보우먼 시장은 사람들이 생활비 싸고 일자리가 많은 포트 맥머리로 이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포트 맥머리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비상대책 와중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오일샌드를 의식하여 탄소 포집 신기술로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대부분의 석유는 이제 미국 서부 해안 도시에서 급속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등 아시아 정유 공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중동 전쟁의 불안으로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나다는 석유 이외에도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입만 열면 그린 정책을 운운하는 연방정부와 BC 정부가 최근 액화 천연가스 개발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BC 주지사 데이비드 에비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C주 키티멧에 있는 수출용 LNG 캐나다 공장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NG 캐나다 공장은 현재 사전 생산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치고 있으며 첫 번째 생산 라인 용접을 마쳤습니다. LNG 캐나다는 2025년 중반에 완전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20% 지분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는 LNG 캐나다의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LNG 운반선 3척을 추가했습니다. 서부 캐나다 지역은 캐나다 천연가스 중심 생산지로서 특히 BC, 알버타, 사스카체완주에 걸쳐 있는 퇴적 분지는 최고의 천연가스 자원 매장 지역입니다. 알버타주의 LNG가 BC주 해안으로 수송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